백은영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김세론 씨의 공식적인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작품 속의 김세론 씨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 작품 이후에 김세론 씨의 새로운 작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제목은 기타맨이고요. 영화입니다. 개봉은 5월 말, 아직 확정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5월 말로 잡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이선정 씨라고요. 이선정 밴드로 활동했던 그러한 가수가 지금은 기업인입니다. 성원제약 대표, 바로 이분입니다. 이선정 대표이자, 그리고 이 영화의 공동 연출자이자 각본자이자 출연자이자 음악까지 맡은 이분과 함께 김세론 씨가 영화를 찍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이가 좀 지긋해 보이는 그것도 제약사 대표와 김세론 씨가 영화를 찍었다고? 라고 하면서 저는 좀 진정성을 의심했거든요. 우선은 그래서 성원제약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원수가 무려 51명이나 있고요. 자본금이 7억 1천만 원, 매출액이 80억 원 되는 제법 중견급 제약회사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고체 치약 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고체 치약을 판매하는, 그리고 코스메틱 뷰티 쪽을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에 대표인데 이 대표가 원래는요, 이선정 밴드라는 밴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생활이 어렵자 이렇게 제약회사를 차려서 지금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과거 이야기를 이 영화 안에 담았습니다. 이 내용은 천재적인 무명 기타리스트 이기철, 이선정 씨죠. 아까 그 남성분이 언더밴드 볼케이노에 가입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김세론 씨는 이 밴드의 키보디스트를 맡았습니다. 신유진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역할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는데 김세론 씨를 캐스팅한 다음에 극본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를 좀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극 중에서도 20살 차이로 나왔는데 좀 호흡이 안 맞을까봐 걱정했다고 해요. 근데 편집하고 보니까 의외로 호흡이 잘 맞았다. 이렇게 이선정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선정 씨가 김세론 씨에 대한 우리가 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좀 가슴이 아파오더라고요. 우선은 이 이선정 대표가 촬영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나 봅니다. 중간에 연출진을 교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본인이 연기자가 아니다 보니 연기를 잘 못하겠죠. 그럴 때마다 김세론 씨가 연기를 잘해줘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워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김세론 씨가 작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라이트 고아웃이라고 이 메인 음악이에요. 김세론 씨가 작사를 하고 가장 아프고 슬픈 장면에 이 음악이 나온다고 합니다. 음악에만 무려 1억 원 가까이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원래는 캐스팅한 배우가 따로 있었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김세론 씨 매니저와 알고 지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기로 했고, 만나서 보니까 김세론 씨가 의욕이 많더라. 시나리오도 꼼꼼하게 읽었더라. 그리고 같이 참여하고 싶고 수정할 부분까지 제안할 정도로 김세론 씨의 의욕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김세론 씨 이슈 때문에 이 감독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자신이 판단하기에는 김세론 씨가 무슨 심각한 잘못을 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요.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일으켰지만 어린 나이에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김세론 씨가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 미팅을 할 때도 김세론 씨가 카페 아르바이트 때문에 바쁜데 시간을 빼서 미팅을 참여하고 의욕을 아주 크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 말이죠, 우리 영화가 나올 때까지 다른 활동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김세론 씨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고 해요. 그때 김세론 씨가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같이 연습하고 호흡하자고 했더니 너무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본 리딩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김세론 씨가 어땠는지.
대본 리딩을 끝나고 전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스태프들과 저녁 먹는데 간단히 이제 반주를 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세론 씨가 물컵에 술을 따르고 조심스럽게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그게 찍히면, 사진에 찍히면, 아, 아직도 김세론 정신 못 차렸네. 아직도 술 먹네. 반성 안 하네. 이렇게 할까봐 그렇게 먹는 걸 보고, 아, 가슴이 제일 아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았는데 술도 못 마시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다. 무엇보다도 이선정 대표가 김세론 씨와 찍은 기타맨을 편집 중이었는데 김세론 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아예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김세론 씨가 촬영을 안 할 때는 표정이 많이 어두웠다고 해요. 그리고 차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다. 이선정 대표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는데 김세론 씨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병을 다 앓고 있었다. 그리고 쓰러진 적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선정 대표는 자신도 한 7년 정도 힘들었는데 치료를 했는데 겪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 모른다. 그래서 김세론 씨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서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위로를 해줬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내려놓는 게 어떻겠느냐. 나도 완치가 됐다. 이렇게 말해주기도 했다. 자, 그냥 덮어놓고 이해하는 것과 알고 이해하는 게 다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김세론 씨가 고마워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김세론 씨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김세론 씨가 또 촬영을 하면서 남자친구 문제 얘기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전적인 고민, 환경 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당시 커피숍 알바를 했는데 더 돈 많이 벌어야 해요.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워낙에 김세론 씨 얼굴에 그늘이 많았다고 합니다. 같이 있을 때 장난치고 웃다가도 쉴 때는 그냥 차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다. 매니저 승용차가 좁은데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감독이요. 편집을 하면서 김세론 씨 얼굴을 계속 보는 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같이 찍으면서 얘기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나서 이 부고를 들을 때도 믿기지 않았는데 이 감독도요. 사업하면서 배신당해서 부도 위기까지 간 적도 있었대요. 그때 죽을 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김세론 씨에게 그랬대요.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김세론 씨가 세상을 떠나게 돼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촬영할 때도 김세론 씨가 밝고 장난도 잘 치고 스태프들과 사이도 좋았다. 이 스태프들이 실수했을 때 혼이 나잖아요. 그때 김세론 씨가 먼저 가서 말을 걸어주고 챙겨주고 촬영장 분위기를 잘 그렇게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틀고 밴드 멤버들끼리 신나게 춤추는 장면이 있었대요. 춤추는 모습을 보고 아, 애는 애다 싶을 정도로 해맑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김세론 씨의 마지막 작품이죠. 이선정 감독이 김세론 씨의 모습을 추억하면서 얘기했는데 기타맨이 여러분 5월 말에 개봉을 하고요. 김세론 씨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작품을 통해서라도 김세론 씨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나시면 개봉하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상영관을 많이 잡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몇 개 상영관일지라도 김세론 씨 보고 싶은 분들은 현장에 가서 직접 김세론 씨의 작품을 감상해 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김세론 씨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